네, 대표 유형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 선고유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이거 비교하는 문제는 뭐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이것도 이제 이 집행유예 그다음에 선고유예 잘 구별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기억본 보시면은 37조 후단의 경합범, 37조 후단의 경합범. 여기 관계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한답니다. 그럼 하나의 판결은 하나지만 두 개의 자유형이니까 이건 이제 주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주문이 서로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주문 자체가 판결은 하나지만 자 그렇게 되면 사실 이거는 별개의 형입니다. 별개의 주문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하나는 어떻게 하는 거고 하나는 실형, 하나는 뭐 자유형 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거 이거는 허용됩니다. 허용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이건 분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과 관련돼 가지고 정리를 하실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자유형이라는 말 있죠. 두 개의 자유형. 이게 이제 이 두 개의 자유형이라고 하는 건 주문이 두 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뭐가 된다? 분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분리 가능이고요. 자, 분리가 가능이 되면 나중에 이제 일부 상소 같은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니은 번. 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에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 기간이 경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행유예와 관련돼 가지고 형 선고 후 효력이 상실됩니다.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건데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이죠. 효력이 상실됐다는 것이지 형 선고가 없어졌다. 아예 처음부터 형 선고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없다. 요 말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형의 선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네,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효력이 상실됐다라고 하는 것이지 효력이 상실된다라고 하는 건 뭐가 있었는데 선고가 있었는데 그 효력은 지금 어떻게 됐어? 효력은 없어졌어. 그러면 선고는 했었고 그래 선고는 했었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맞는 지문. 자, 디귿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우리 선고유예와 관련돼 가지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이런 말 많이 나오죠. 집행할 때. 자, 이렇게 할 때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를 의미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느냐? 아닙니다. 이게 선고유예와 관련돼 가지고 선고유예는 좀 약한 형이기 때문에 그 이제 선고 자체를 안 해도 될 만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제 요걸 해석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피고인이 꼭 굉장히 뉘우쳐야 되느냐? 뉘우침. 요렇게 꼭 뉘우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냐? 요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또 설령 뭐 자백하지 않고 저 부인하고 있어요. 나 안 했다니까요.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굳이 꼭 형을 선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자백하지 않고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선고유예는 뭐하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지문이 틀린 거죠. 언제나 이런 경우에는 뭐 뉘우치지 않았다라든가 뭐 요런 것들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부인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자백하지 않고 뭐 이런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여기는 이제 우리 판례가 아니라고 봤던 판례입니다. 리을. 자,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명령으로서 일정에게 금전 출연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공헌 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명하는 거. 요건 허용할 수 없다. 요게 이제 그 전에 현지자동차 그 회장님 사건인가 되죠. 집행유예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회봉사 명령을 해야 돼요. 집 앞 어디 뭐 길가를 뭐 쓸고 닦던지 양로원에 가가지고 뭔가를 하든지.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뭐 하려고 그랬냐면 나는 이거 안 하고 사회공헌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뭘로 하겠다는 거예요. 돈 낼 테니까 돈 내 가지고 일정한 어떤 사업체를 만들고 이걸 뭐 사업체라기보다도 뭐 영리 사업체는 아니지만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뭐 하겠다. 그런 걸로 이제 일을 하면서 뭔가 이걸로 좀 떼어보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이제 그 기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판례 대부분은 뭐라고 그랬냐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이거는 사회공헌개혁 뭐 성실한 이런 걸로 하면 안 되는 거고 어떻게 한다 일해야 된다는 거죠. 사회봉사명령 여러 가지도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게 허용이 돼버리면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항상 다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허용될 수 없다 맞습니다. 자, 미음범 보시죠. 형법 제 39조 1항에 의하여 37조 후단 경합범 중
자, 그러면은 39조 1항이 뭐예요? 39조 1항. 자, 39조 1항 보시면 여기 이제 뭐냐면 경합범일 때, 자, 경합범 중에서 판결을 아직 받지 않은 죄가 있어요. 경합범인데.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A죄하고 B죄가 이렇게 있어서 이게 경합범이어서 A하고 B를 어떻게 해야 된다? 동시에 묶어 가지고 한 개의 형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검사가 잘못했든 판사가 잘못했든 간에 어떻게 했다? 요 B에 대해서만 요건 안 했단 말이죠. A는 안 하고 B만 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어차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이제 형을 이제 선고를 해야 되는 건데, 이럴 경우에, 그렇죠? 이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을 때,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했으면, 동시에 하게 되면 훨씬 더 좀 이렇게 약하게 좀 더 형벌이 좀 낮아지잖아요. 따로따로 하면은 좀 더 중해지고. 그러니까 동시에 했을 때하고 어떻게 해야 한다? 요거를 형평을 고려하라 이런 말 하죠.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자,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어떻게 한다? 형을 감경하거나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예전에 했을 때 형을 너무 중하게 선고를 했다면 그 앞에 형은 따로 뭐 형벌을 또 과하는 걸 조금 뭐하다 싶으면 뭐까지 할 수 있다. 면제까지 할 수 있다. 지금 이 조문이거든요. 39조가. 자, 이 조문에 의하여 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선고를 안 받았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보면은 A하고 B가 있을 때 A는 지금 선고를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B는 선고를 받았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로 가겠습니까? 요 A죄에 대해서 이제 선고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좀 지저분하죠? 네, 여기다 좀 지워가지고, 자, 여기가 지금 이제 A죄가 이제 선고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A죄. 자, 이 죄를 선고를 하려고 할 때에 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 후단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은 선고유예의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자격정지는 결국은 뭐예요? 자격정지 이상이라고 하는 거니까, 자격정지 이상이니까 요 위에 보면은 여기가 금고 이상일 거 아닙니까? 금고 이상이죠. 그래서 이 죄를 선고를 할 때 이 앞에 있는 형 있죠. 앞에 형은 이 형이 만약에 이 형이 뭐겠어요? 이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이 여기 좀 확정된 형을 말하는 거죠. 확정된 형이 여기가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것인데, 예. 금고 이상이 확정이 됐는데 여기 보세요. 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와서 여기서 지금 재판하려고 하는데 이 전과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A가 전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A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느냐,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느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전에 뭐가 있어요? A죄를 선고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전에 뭐가 있었다? B죄에 대해서 지금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원래는 이게 동시에 받을 형이었으니까 이 B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B는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여기 A죄는 어차피 시기적으로 볼 때 A는 요 A라고 하는 요 범죄는 어떻게 되는 거다? B죄라고 하는 전과가 있는 뒤에 나오는 여기에서 A가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다? 요거는 전과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포함된다. 그래서 여기가 틀렸죠. 전과가 있는 거는 어떻게 없앨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그래서 이게 설령 39조 1항이나 37조 후단의 경합범 요거와 관련돼 가지고 조금 이렇게 억울하다 하더라도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선고유예로 끝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음번 틀렸고요. 자, 비읍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요거 병과라고 하는 거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병과. 그럼 형의 종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요. 요건 어떻게 돼요? 각각 또 이것도 나눠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각각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병과라는 표현도 있고, 한 개의 형을 선고하면서 벌금과 징역 이제 두 개의 형을 선고한다. 한 개의 판결인데 두 개의 형을 선고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분리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각각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네, 여기도 틀렸네요.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3개인가요? 3개인데 개수 문제가 아니군요. 네, 기역, 미음, 비읍. 미음이 아니고 기역. 옳지 않은 것이니까요. 어떻게 되나요? 기역, 디귿, 미음, 비읍이죠. 예, 기역, 디귿, 미음, 비읍.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4번이네요. 네, 여기 비읍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기역, 디귿, 미음, 비읍. 4번이 정답입니다. 여기 비읍까지 해가지고요. 네.